안녕하세요. 건강365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건강관리가 참 쉽지 않으시죠? 특히 혈당 수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나는 단 것도 잘 안 먹고 밥도 적당히 먹는데 왜 아침 혈당이 이렇게 높지? 당뇨약도 빠짐없이 챙겨 먹는데 왜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것을 꾸준히 매일 한 스푼씩만 드시면 혈당에 관한 걱정은 저 멀리 날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혈당이란 게 단순히 밥을 많이 먹어서 혹은 단 걸 좋아해서 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단 걸 많이 먹어도 혈당이 쉽게 조절됐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혈당 조절 기능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밥 한 공기 먹고도 혈당이 금방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상인의 공복 혈당은 70에서 100입니다. 100이 넘어가면 당뇨 전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 혈당을 재보면 흔히 130이나 140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제 저녁은 가볍게 먹었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도대체 내 몸이 왜 이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며 한숨부터 나오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게 꼭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래된 열쇠를 돌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돌아가던 열쇠가 시간이 지나면서 헛돌거나 빡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잘 했는데 나이가 들면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 문이 고장나서 열쇠를 돌려도 잘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서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는 밤새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원인은 간에서 밤새 당을 과도하게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수도꼭지를 다 잠갔는데도 물이 계속 쫄쫄 새어나오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의 간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밤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간이 스스로 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면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간이 필요 이상으로 당을 방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는 우리 몸이 밤새 당을 너무 많이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단순히 식단 조절만으로 혈당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간이 당을 과도하게 방출하는 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 밤늦게 먹은 음식이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었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혹시 늦은 저녁에 빵, 국수, 떡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진 않으셨나요?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변해서 간에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된 당이 밤새 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공복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과일을 드시는 경우도 공복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당이 많기 때문에 늦은 저녁 드시면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혈당을 관리하려면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인슐린 저항성, 간에서 과도하게 방출되는 당,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남아있는 당까지 이 세 가지 원인을 동시에 해결해야 아침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애플 사이다 식초입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애플 사이다 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자연적인 유기산과 유익한 효소가 풍부하게 포함된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 소화 개선, 체중 관리, 면역력 강화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어 건강 관리에 널리 사용됩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어떻게 만들까요? 애플 사이다 식초는 2단계의 자연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잘게 썬 사과를 물과 함께 두고 자연 발효를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과의 당분이 효모에 의해 알코올, 즉 사과주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과주를 오랜 시간 그대로 두면 아세트산균이 작용하여 알코올이 식초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모라는 유익한 유산균과 효소가 생성됩니다. 완성된 애플 사이다 식초는 새콤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사과향이 나며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천연 발효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 가장 효과적이며 초모가 포함된 유기농 애플 사이다 식초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를 구매하실 때에는 다음에 몇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애플 사이다 식초가 어떻게 공복 혈당을 낮춰주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 인슐린 감도를 높여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 오래된 문을 열려고 할 때 뻑뻑하면서도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심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윤활유를 살짝 뿌려주면 문이 부드럽게 열리듯이 애플 사이다 식초는 인슐린 감도를 높여 혈당이 원활하게 세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애플 사이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4%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슐린이 혈당을 잘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감도가 떨어지면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이 인슐린의 역할을 강화해서 혈당이 세포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혈당이 혈액 속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효과,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밥을 먹고 난 후 금방 졸리거나 피곤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바로 혈당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는 속도를 조절해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차를 탈 때 갑자기 엑셀을 밟으면 차가 확 튀어나가면서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천천히 엑셀을 밟으면 부드럽게 출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우리 몸의 혈당을 이런 방식으로 조절해 줍니다.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조절해서 당뇨 환자들이 겪는 급격한 혈당 변화를 완화시켜 줍니다. 세 번째 효과,
간에서 당이 과다하게 방출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어르신들 수도꼭지를 잠갔는데도 물이 쫄쫄 새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몸의 간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는 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당을 혈액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간이 불필요한 당을 과도하게 방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에 애플 사이다 식초를 섭취하면 아침 공복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네 번째 효과, 소화를 도와 노년층에게 더욱 유익합니다. 어르신들 요즘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으시죠? 애플 사이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음식이 더 잘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복부 팽만감, 속이 더부룩한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서 위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는데 애플 사이다 식초가 이를 보완해 줍니다. 그 결과 음식이 원활하게 소화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효과, 혈압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들 혈압도 혈당만큼이나 중요한 거 아시죠? 고혈압과 당뇨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혈관 건강이 중요합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혈압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식품인 거죠. 어르신들 이제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를 아셨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혈당 조절을 도와 인슐린 감도를 높이고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막아주며 간에서 당이 과도하게 방출되는 걸 억제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럼 애플 사이다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올바른 섭취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조절과 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식품이지만 올바른 섭취법을 지켜야 위나 치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사이다 식초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적정 섭취량은 15에서 30ml입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약이든 보약이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애플 사이다 식초도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성인 기준 1일 적정 섭취량은 15에서 30ml가 가장 적당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스푼, 약 15ml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2스푼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를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산성이 강한 식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치아 범랑질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적은 양부터 천천히 시작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식초를 원액으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강한 신맛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속이 쓰렸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원액으로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물 300ml나 500ml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의 양을 더 늘려서 희석하시면 좋습니다.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아의 범랑지를 손상시켜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식도가 예민하신 분들은 따끔거릴 수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섞어 마시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건강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애플 사이다 식초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섭취하는 시간대에 따라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 20-30분 전에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식전에 애플 사이다 식초를 마시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20-30분 전에 물 300에서 500ml에 애플 사이다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십니다. 둘째,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면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됩니다.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취침 전에 애플 사이다 식초를 섭취하면 아침 혈당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 물 300ml에 애플 사이다 식초 1스푼을 희석해서 마십니다. 밤사이 간이 당을 과도하게 방출하는 걸 막아주고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자기 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의 양을 늘려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를 물에 매일 타서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걸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활용하면 훨씬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애플 사이다 식초를 넣고 레몬즙이나 꿀을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보세요.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애플 사이다 식초 1스푼과 꿀을 약간 넣어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 대신 오렌지 주스나 레몬 주스에 애플 사이다 식초를 타서 마시면 신맛이 중화되어 먹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단 주스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섭취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를 주의해야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첫째, 속쓰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위산이 많아질 수 있어 증상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장이 약한 경우 산성식품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치아가 약한 분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 애플 사이다 식초가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저혈당이나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는 데는 음식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 사이다 식초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운동과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애플 사이다 식초와 함께하면 더 좋은 건강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애플 사이다 식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일찍 드세요. 어르신들 혹시 늦은 저녁을 드신 후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이 밤새 소화되지 않고 혈당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낮아집니다.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밥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두 번째,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걸으세요. 어르신들 운동이 혈당 관리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무조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걷기만 꾸준히 해도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면 햇볕을 쬐며 걸으면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취하세요. 어르신들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혈당이 오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혈당까지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취침 전에 휴대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이제 애플 사이다 식초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사이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실제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애플 사이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 혈당이 점점 낮아집니다. 둘째,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셋째,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덜 더부룩합니다. 넷째,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더 생깁니다. 다섯째,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며 무릎이 간혹 쑤시고 기억력까지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정말 고민이시죠? 이럴 땐 검은 콩을 드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싹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검은 콩도 잘못된 상황에서 특정 식품과 같이 먹을 때 오히려 혈당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가고 치매에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한의학서 동의보감에서는 검은 콩을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하며 머리를 검게 하는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장수하신 영조대왕의 경우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즐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마도 왕실에서는 영조대왕의 건강 유지와 장수를 위해서 검은 콩을 식단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좋은 검은 콩의 효능을 알아보고 이어서 어떤 상황에서 검은 콩을 조심해야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치매 예방과 두뇌 건강입니다. 어르신들 내가 여기 왜 왔더라 하며 가끔 깜빡깜빡 하신 적 있으시죠? 연세가 들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음식이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속 성분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피를 원활하게 돌도록 하여 뇌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섭취한 어르신들의 기억력 감퇴 속도가 무려 40% 이상 느려졌다고 합니다. 깜빡깜빡하는 게 걱정되신다면 검은 콩을 매일 챙겨 드셔보세요.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30g, 약 반줌 정도를 꾸준히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뼈를 건강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어르신들 요즘 계단 내려가실 때 무릎이 시큰거려서 힘드시죠? 연세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검은 콩을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잘 모르셨죠? 검은 콩 속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이소폴라본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이소폴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폐경 여성들의 골밀도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을 먹으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무릎과 허리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과 골다공증이 걱정이신 분은 검은 콩을 꼭 챙겨 드세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검은 콩의 대표적인 효능 세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요즘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잘 안 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 뭘까요?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속 사포닌과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8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을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고혈압, 동맥경화가 걱정되신다면 검은 콩을 매일 한 줌씩 꼭 챙겨 드세요. 네 번째 검은 콩의 효능은 바로 노화 예방입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가 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자꾸 빠져서 고민이시죠? 이럴 땐 검은 콩을 한번 드셔보세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하고 머리를 풍성하게 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021년 발표된 미국의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탈모 진행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염색 없이도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 검은 콩이 몸에 좋다니까 왕창 먹어야지 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이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검은 콩을 드시면 영양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검은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검은 콩 속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15에서 20%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즉 검은 콩을 과다 섭취하면 뼈 건강을 위해 먹는 칼슘 보충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검은 콩과의 섭취 간격을 2-3시간 정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통풍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발가락이 욱신욱신 쑤시거나 무릎이 붓고 아픈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통풍이나 신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신장결석 발생률이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검은 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퓨린이 몸속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검은 콩을 과다 섭취하면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퓨린이 많은 검은 콩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까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검은 콩 섭취량을 하루 30g, 즉 반줌 이하로 줄여주세요. 검은 콩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늘 피곤해서 자꾸 눕게 되는 분들이나 체중이 갑자기 증가해 얼굴이 붓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검은 콩 속에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여성분들 중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검은 콩을 과다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이트로겐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의 갑상선 기능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검은 콩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검은 콩을 드실 때 요오드가 풍부한 다시마,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콩밥을 드신 후에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는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것들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고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검은 콩을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40%가 만성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콩을 과하게 드시면 소화 장애가 심해지고 변비나 설사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콩을 천천히 적은 양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 후 속이 불편하면 따뜻한 차, 생강차나 국화차를 마셔 소화를 돕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이제 검은 콩이 무조건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적절히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셨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식품과 먹을 때 조심하셔야 하는지 대표적인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대표적인 건강식품인데 왜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검은 콩 속 칼슘과 결합하면 특정 물질을 형성하면서 몸속에서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죠. 칼슘을 잘 흡수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검은 콩을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몸속에 결석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은 연세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에게 더욱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가급적 시금치를 피하시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과 상극인 식품 두 번째는 바로 흰 쌀밥입니다. 노년층의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와 혈압 문제인데 이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은 콩은 원래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흰 쌀밥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져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가 높은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당뇨 합병증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흰쌀밥과 검은 콩을 함께 먹을 경우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흰쌀밥을 드실 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고구마를 넣거나 잡곡을 많이 섞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미역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검은 콩과 미역국을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하면서 검은 콩과 미역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검은 콩과 같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빠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갑상선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해조류가 적은 나물 반찬, 콩나물이나 무나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식품을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턴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 식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찰떡궁합 식품은 바로 우유 혹은 두유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아파서 밤새 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5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검은 콩을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 속에 이소폴라본과 단백질이 우유 속 칼슘과 만나면 칼슘 흡수율을 높여 골밀도를 강화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이소폴라본을 함께 섭취한 여성들의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15%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을 그냥 먹는 것보다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매일 아침 우유와 검은 콩가루를 섞어서 드셔보세요. 머지않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혈압이 높아서 고민이시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최고의 조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검은 콩과 참깨입니다. 검은 콩 속의 사포닌과 이소폴라본이 참깨 속의 특정 성분과 만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참깨와 콩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건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 혈압이 높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현저히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검은 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고 꿀을 타서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 속의 비타민 E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사포닌은 몸속 독소를 제거해 피로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꿀 속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과 꿀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 수치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과 꿀을 함께 먹으면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